라지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은 뉴스가 좀 많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런 게 없네요. 그래도 제 이렇게 많이 하락했잖아요. TQQQ도 많이 하락했고 SOXL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10% 이상 이제는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단부에서 떨어지는 건 더 떨어지는 게 남아 있으니까 무서운데 이제 중반부 넘어갔어요. 이런 데서는 겁내실 필요 없고 마음만 다잡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멘탈 강화가 필요한 시기예요. 과거 하락장은 늘 이랬습니다. 여러분들께 워렌 버핏이 약세장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조언을 했었는데 이게 언제냐? 2019년입니다. 얼마 안 됐죠? 네, 3년 전에도 약세장이었어요. 항상 우상향을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 아니에요. 예, 부분 약세장 계속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10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장이 끝나가고 있다. S&P 500 지수는 10월 초 이후 16% 이상 하락했고, 자, 19년 때 강세장이 끝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이 기자가 하고 있죠. 그런데 어땠어요? 네, 다시 불장 왔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가면 그때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상황이 안 좋다고 전부 다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씩 매수할 만한 좋은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운 내시고요. 자, 워렌 버핏이 한 얘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시장에서 불확실한 시장에서 투자자가 올리는 성과만큼 좋은 투자자와 나쁜 투자자를 구분해 주는 것도 없다. 결국은 지금 잘하시는 분이 살아남고 성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버핏은 2017년 주주서한에서 다음번 약세장이 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모든 투자자들에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9년인데 17년부터 버핏이 경고를 했다는 거죠. 참 대단하신 분이긴 해요. 미리 경기 사이클을 읽고 좋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앞으로도 간혹 거의 모든 주식이 폭락할 것이며 극심한 공포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격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경제학자들도 대중매체도 나도 찰리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뉴욕 연준의 매그 매코널이 공포의 실체를 적절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 위험을 찾아내려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매크로. 그러나 결국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체계적 위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 준 거고, 공포가 덮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연한 공포는 투자자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다 공포만 뜨죠?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친구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주식을 헐값에 살 기회이기 때문이죠. 둘째, 내가 공포에 휩쓸리면 공포는 나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변에 뉴스가 많고 공포가 많은 거는 내 친구인데 내가 공포에 질리면 그때부터는 나한테 해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자는 공포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너무 욕심 부리실 필요 없습니다. 자, 2019년에도 어땠냐면 5년 동안 가장 인기 있던 주식들 중 52주 고점 대비 상당히 하락했었고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 아마존은 최고치 대비 40% 가까이 하락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뭐 큰 차이 없었잖아요. 몇 년 동안 벌어놓은 수익률을 다 까먹은 형국이다. 몇 년 동안 걸 이때 19년에 다 까먹었는데 우리는 고작 2년치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도 제가 뉴스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거는 팬데믹 때입니다. 2020년 4월 27일이고요. 자, 미 주식 지금 사라라고 한 분이 있고 폭풍 온다. 피해라 이런 고수 두 분이 계셨어요. 이 고수 중에 이쪽 분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칼 아이컨이시고요. 네, 세계적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합니다. 뭐 정말 거부시죠. 그의 통장엔 지난 2월 현재 167억 달러가 쌓여 있고 하루 이자로만 6억 이상을 버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도 틀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분은 폭풍 오니까 피해라라고 했고, 자, 이쪽에 좀 이렇게 날씬하신 분이죠.
간단한 선수 소개를 이쪽 분 해드리면 영국을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투자가인 볼턴입니다. 케임브리지 공대 출신이고요. 한동안 피델리티 런던 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셨었어요. 은퇴하셨다가 팬데믹 때 연준이 EQ 양적 완화하는 거 보고 나 다시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취미인 클래식 음악 작곡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투자를 다시 복귀했다. 그때 다시 들어오셨던 거죠. 이분 돈 많이 벌었겠죠. 네, 이분은 많이 버셨을 겁니다. 이렇듯 두 대가가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대가들이 뭐 안 좋은 얘기 한다고 신경 쓰실 거 저희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맞을지 모르거든요. 그때 우리 어땠나요? 마이너스 37달러에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를 경험했고 기업 80%가 실적 전망을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분석이 나왔지만 지금보다 더 나쁘죠. 그러니까 지금이 괜찮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고수 판단에 이번 코로나 위기,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처럼 투자자들에게 가혹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분석을 이 시티와이어라는 그 매체에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시기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작아서 안 보이는데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시티와이어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동급으로 비교될 수 있는 신문인가요? 동네 꼬마 얘기와 거장의 멘트를 비교하는 수준인데 이때는 이게 맞았는데 누가 이겼나요? 동네 꼬마가 이겼습니다. 시티와이어가 더 맞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편하게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싸게 사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싼 구간 왔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 현금 보유력이라는 거죠.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월 적립식으로 월급 받았을 때 계속 사간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되고요. 혹시 다른 주식이나 뭐 채권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반등할 때 현금화 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미리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TQQQ가 뭐 27을 가니 31을 가니 35를 가니 이때 얼마까지 갈까 그거 관심 갖지 마시라는 거죠. 어차피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돈만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얼마만큼 가용자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계산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러시아 디폴트 저도 걱정은 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터지면 그래도 쉽게 갈 거를 어렵게 가는 거죠. 이게 없어도 될 건데 악재가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자, 러시아가 지금 2298톤의 전체 외환 보유고 자국 외환 보유고의 23%에 해당하는 돈을 금으로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스위프트 제재로 전부 다 지금 막았죠.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은 났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푸틴이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금을 좀 쟁여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진짜 큰 위기에서 금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뉴스에서는 최근에 러시아 쳐보십시오. 진짜 안 좋은 뉴스만 다 나옵니다. 이거 대빈 가능한가, 망하는 거 아닌가, 디폴트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서방 제재 견딜 경제 요새 구축한 러시아, 푸틴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와 금, 위안화 이렇게 해서 다 분류를 따로 해놨고 경제 충격. 여러분 러시아는 9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 아시안 금융위기죠. 동남아. 그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어요. 망했던 나라죠. 그런데 다시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나쁘냐? 전문가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는 루블화가 마이너스 70%, 러시아 루블화가 정말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채가 있겠죠. 그럼 부채는 훨씬 높은 속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도 마이너스 50%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미국이 전부 다 제재를 했는데 지금 에너지 제재는 빼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결국 러시아는요
해외에 파는 게 거의 주로 세 가지지 않습니까? 예, 원유, 그 다음에 광물, 그리고 이 방위 산업에 대한 무기 이런 것들인데, 자, 에너지 제재를 안 하고 이거는 허락해준다. 그럼 러시아가 돈줄이 그렇게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원유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대단하죠. 그럼 러시아도 꼭 돈이 막히는 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힘들겠죠. 스위프트 제재로 대부분의 자산들이 이제 해외에 묶여 있으니까.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갈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가스 없으면 난방 끊겨, 에너지 제재, 미화, 온도차. 유럽은 지금 러시아가 이 에너지 제재를 받으면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것 같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속단하기보단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양쪽을 다 열어 놓으십시오. 그런데 생각보다는, 예, 그렇게 큰 타격, 러시아 디폴트 때문에 우리 전체 글로벌 경제가 마비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글로벌 경제는 이미 러시아 디폴트보다 큰 픽스죠. 그리스가 예전에, 예, 망하면서, 예, 국가부도를 한번 또 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얘네들 순위를 합치면 상당히 6위, 12위, 13위, 33위 뭐 이러니까요. 네, 그리스가 33위죠. 결국 어떻습니까? 더 큰 놈이 터졌었어요. 그리스에 투자한 국가들은 프랑스도 여기 투자했었고, 독일,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에서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서 어쨌든 해결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지금 국내 총생산은 뭐 한국하고 그 정도 수준이니까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장기 투자는 당연한 게 됐잖아요. 예, 단기로 이 악재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잘 협의를 한다고 해도 이미 봉쇄됐던 걸 푸는 시간에, 그렇죠? 교역이 묶이고 공급망 차질 일어난 것들은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한동안은 뭐 한두 달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복잡하지 않게 길게 가는 건 그냥 이렇게 TMR 매매법, 3 Mixed Rebalancing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1000만 원 기준이고요. 네, 여기서 5천만 원 하실 분은 5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계산을 해서, 예, 현재 좋은 비중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TQQQ를 50%, 그 다음에 TMF를 32%, GLDI를 18%, 이런 정도 갖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94주 TQQQ를 매수할 거고요. TMF를 112주, 그 다음에 GLDI를 163주 매수를 할 겁니다. 이 GLDI는 골드의 배당이 나오는 ETF인데 월에 한 8% 정도 배당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을 가지고 모았다가 TQQQ를 또 살 거고요. TMF는 TLT, 미국 20년물 장기 국채의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전자산과, 뭐 안전자산은 아니죠. 이게 공적 자산인데 주식 대비 조금 안전한 것들, 그 다음에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들을 넣어서 섞은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6대4 정도, 주식 6, 채권하고 금 4, 이렇게 할 건데, 지금은 주식이 어쨌든 떨어지는 구간이라 이렇게 5대5로 맞춰 놓은 겁니다. 현재 저는 TQQQ 71주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TMF 27주, GLDI를 45주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요걸 요만큼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TQQQ 23주, TMF 85주, GLDI를 118주를 그냥 좋은 가격에 매일 그 두 가지 LOC 매수를 통해서 하든 예약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뭐 지금 같으면 LOC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전에 걸어 놓고 주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요 변동폭에 대한 숫자를 또 드리면, 만약에 내가 94주를 샀는데 이게 90주로 줄잖아요. 그러면 4주, 예,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가지시는 분이 승리하실 것 같고요. 지금
TQQQ 운용 계좌는 자 1억 100이었던 게 많이 떨어졌네요. 어제 하락폭이 좀 크긴 컸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 1억 이제 3만 원 정도. 네, 저는 이제 300만 원 손실을 봤는데 이전에 8천 계좌에서 출발한 거라 수익 낸 상태여서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손실이 크시죠? 저도 이렇게 최근에 샀는데 마이너스가 17%가 넘더라고요. 근데 지금 30% 40% 되신 분들은 기운 내십시오. 어쨌든 오래 가기로 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두면 안이감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안전벨트 매매법에서 그 안내 드렸듯이 이 TMF랑 SQQQ 뭐 지금도 늦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많이 사셔서 인버스로 수익 내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LOC 매수를 걸어 놓고 주무시면 주가가 좀 오를 때 이게 사지겠죠. 근데 주로 저는 자동 주문을 쓰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 계좌의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만 인버스를 사 놓으시고 이것들이 저처럼 수익 나면 오늘 저는 이걸 또 팔아갖고 또 TQQQ를 살 거예요. 예,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고, 저 TMF도 한 70주가 넘었었는데 지난주에 다 수익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 거의 매도해서 그 수익금으로 또 TQQQ를 샀습니다. 제가 판다고 팔아도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는 어제 또 사줬더라고요. 자동 주문 걸어 놨더니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그냥 자동 주문 걸고 주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 드렸던 가격대가 여기 43.5까지 드렸었는데 요 밑에 41.2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사시려고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떨어지면 여기서 사지잖아요. 그냥 물량을 여기다 걸어 놓으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는 38.2. 그래도 여기서 몇 개씩 사고 싶다. 아이, 그건 재미니까 사셔도 됩니다. 예, 중요한 건 큰 금액들은 이렇게 더 내려가는 구간에서 한 번에 사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계속 주가 보면서 이렇게 사고 자꾸 이러시면 돈만 나가지 큰 실익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물에 팍 빠졌어요. 내가 가방을 메고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럼 그 가방을 계속 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로 가라앉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바로 가방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물 위로 뜰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혹시 더 하락한다면 너무 많이 매수하시는 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 41.2, 그 다음에 38.2, 저는 요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뭐 정 안 좋으면 35.7, 33.4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부터 아예 자산을 배분을 해 놓으시라는 거죠. 밑에 배분 계획까지 딱 잡으시고 그래도 요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물 얘기를 했던 이게 무섭죠. 좀 그림이 무서운데 네이비실에서 미국 그 해병대잖아요. 자, 이런 훈련을 한답니다. 양손이 묶여 있어서 탈출하는 훈련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물 겁내하거든요. 수영도 잘 못하고. 근데 참 대단들 하십니다. 자, 이럴 때 가라앉은 후 튀어 올라 버둥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물에 들어가면 양손이 묶였기 때문에 버둥대지 않고 그냥 바닥까지 가라앉을 동안 들어가서 세게 굴르고서 튀어 올라온다. 여기 튀어 올라가고 계시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락할 때도 공포감보다 제일 중요한 건 훈련이고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물속에 밀어넣는 순간 크게 숨을 들이마셔라. 이게 준비를 하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죠.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현금도 준비해 놓으시고 더 떨어져도 나는 끝까지 이겨내겠다. 그래서 멘탈 강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침착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시그널을 보시면 자, TQQQ를 지금 거의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는 입장이잖아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자, 120분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221선, 161선, 61선, 21선이잖아요. 결국은 안타깝게도
쭉 이 선들을 하나도 못 깨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깨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세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출발할 때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네요. 그냥 여기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편히 가지시고, 예, 떨어지면 더 사겠다. 예, 올라가면 더 이제 수익 실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밴드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자, 주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주봉. 주봉에서 제가 14 하늘색 라인 여기 가면 거의 간다고 했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38라인 되거든요. 이 정도는 내려갔다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다이버전스를 말씀드렸어요. RSI 다이버전스 말씀드렸는데 주봉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원래 보조지표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됐는데 밑으로 내려갔죠. 이런 건 하락 시그널입니다. 하락 시그널. 그러면 여기서 좀 반등해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되는 게 좋은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같이 하락이죠.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직은 하락 추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역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상승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분봉에서 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 거의 동일한데 이쪽이 조금 높죠. 그러면 여기 위치와 여기가 조금 더 높네요. 그러면 그냥 정방 가고 있죠, 정방향. 그래서 아직 다이버전스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점보다는 오늘 좀 높이 끝내주면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자, 그냥 편하게 마음 먹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드렸던 가격에 자동 주문 거시고, 예, 숙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